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문체부의 조사에 이어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를 없애라, 그리고 국가대표 관리와 그리고 생활체육인 관리를 별도로 해라 라는 성난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가요, 진상조사위를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자체 진상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배드민턴 협회 안이 골마 터졌는데 자신들이 자체 진상위를 출범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진입파악이 될까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부랴부랴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쇼맨십은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협회가요, 각종 문제가 제기되자 16일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진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걸 공개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 또한 신뢰성이 떨어지죠. 한번 볼까요? 진상위 외부에 있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을 포함해서 내부 인사인 체육인권위원장 그리고 감사 이렇게 5명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외부 인사 3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부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 또한 협회가 지정한 변호사와 교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사들도 공정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공개입니다. 공개해야죠.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가요, 이 기자들도 부르고 또 스포츠 관계자도 불러서 한번 객관적인 회의를 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한다. 내용이 뭐냐면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관리, 그리고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그리고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 및 배드민턴 발전 방향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드민턴 협회가요,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보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비공개는 무엇이며, 그리고 조사위원회 5명을 어떻게 선정한 것이냐. 차라리 이 조사위원회 5명을요, 배드민턴 협회가 지정한 게 아니라 문체부가 지정하는, 아니면은 제3자에서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배드민턴 협회가 이런 조직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라는 지침은요, 1988년도에 만들어진 지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는요, 이 같은 문구는요, 대한체육회 지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지침은요, 대한체육회가 3년 전에 삭제한 지침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3년 전에 무조건 복종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의 연원이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가, 이 전두환 정권이죠, 88년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마치 36년 동안 한국 스포츠계의 헌법처럼 인식해 왔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첫 번째 의무는요, 훈련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라. 진짜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개인 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습의 희생양이 됐던 게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무조건 복종의 가장 심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8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이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부랴부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무조건 복종은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선수는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만 이행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까지 복종할 필요가 없고요. 경기력에 문제되는, 특히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지시만을 이행한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서 많은 선수들이 고통당했고요. 특히 가장 고통당했던 게 바로 안세영이다. 뭡니까? 막내에게 청소와 빨래를 몰아시키는 관행, 아직까지 이어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부당하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배드민턴 협회는요,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어떻게 바꾸니? 자, 악습도 규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 이 같은 무조건 복종, 이거 삭제된 거 몰랐느냐 라고 따져 물었더니 이 협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문구를 다 삭제하고 또 다른 문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회장은요, 이런 식인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 문장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 김태규 회장은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겁한 행동이죠. 이 협회장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문구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당장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 문장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 일본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매체에서도 대서특필입니다. 정말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7년 동안 선배들의 빨래 청소를 도맡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자 일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한국 봐라. 일본보다 선후배 문화 정말 심하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고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일본의 니칸 스포츠입니다. 아주 저명한 스포츠지죠. 자, 이곳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 같은 일을 보도했습니다. 안세영이 7년 동안 선배들의 방 청소, 빨래, 라켓 관리를 해왔습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에 7년 동안 본인이 겪은 분노와 슬픔, 기쁨까지 쏟아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세레머니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분노와 슬픔은 안세영이 지금까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일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에 배구계에서 비슷한 후배 악습이 있었다고 들었다. 자, 당시 후배들이 선배들의 짐을 들고 이동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달았고요.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더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졌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 선수들이 컨디션을 위해서 잡무를 처리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지만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관행을 유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망신입니다, 망신. 연장자에 대한 존경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모든 것들을 후배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행이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젊은 세대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 악습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봤을 때도 안세영 선수의 지난 7년간은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뜯어 고쳐야 되는 악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은요, 라켓줄이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다시 당겨야 되는데 이거를 안세영 선수에게 떠넘긴 선배들이 있었다. 지금 이 리스트 공개해라.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국제대회 나갔을 때 숙소를 나가려면은 선배에게 누구와 어딜 가는지 보고하는 관습도 있었다. 자, 안세영 선수는요, 만 15세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된 이후로 7년 동안 계속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악습 고쳐달라 했더니 협회는요, 한 번에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면 다른 선배들이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너한테 더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자라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요넥스가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맞춤 신발을 제공했다라고 알려졌지만 그게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가 맞춤 신발 제작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요넥스가 미끄럼 방지 양발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불편함을 좀 완화시키려고 했대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와 계약을 맺고 이렇게 광고 홍보물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이키사의 모델이 된 것을 가지고 요넥스가
당황스럽다라는 분위기를 풍겼다고 해요. 지금 협회 규정은요. 동종업계 스폰서는 둘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 아래 요넥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자, 안세영 선수는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요넥스 제품을 다 사용했습니다. 라켓, 운동화, 배드민턴 복까지 모두 요넥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세영 선수의 지금 몸값이 어떻습니까? 올림픽 끝난 다음에 금메달리스트. 자,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요넥스는요. 그냥 안세영 선수로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안세영 선수가 예선전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차곡차곡 밟아 올라오면서 모두 요넥스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넥스는요. 지금까지 후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와 계약한 거 가지고 더더군다나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를 입고 경기에 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넥스 측이 당황스럽다라는 분위기를 풍겼다는 거는 요넥스의 욕심입니다. 충분히 요넥스는 가져갈 만큼 가져갔다. 뽕을 뽑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나이키의 이 모습이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는 요넥스보다 나이키를 더 선호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선호하는데 아직까지도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다라고 보입니다. 이 후원을 받을 때도 협회가 영리하게 계약을 해야죠. 무조건 돈 준다고 넙죽넙죽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러이러한 세계적인 랭킹이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러이러한 성적을 낸 선수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좀 지원해달라. 개별적으로 후원해달라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배드민턴 협회가 이 후원사 계약할 때 스폰서십 계약할 때도 제대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넙죽 받았다. 넙죽 받아서 셔틀콕도 받아서 그냥 나눠주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마구 나눠줬다. 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 비즈니스 타고 싶다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협회가요. 비즈니스로 승급 가능한 일반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체 해결.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이 승급 비용을요. 삼성생명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는 비즈니스를 타고 갔고요. 이렇게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팀 중에서 비즈니스를 이용한 선수는 12명 중에 7명입니다. 4명은 소속팀에서 비용을 냈고 3명은 개인 마일리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안세영 선수가 부상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제어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학균 감독 이하 코치진이 이를 반대했고요. 아시안게임 부상 이후에 소속팀에서 받은 재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선수촌에서 재활을 해라.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안세영 선수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었고 또 안세영 선수가 이런저런 불화를 겪으면서 원래 안세영 선수를 지도했던 여자 단식 코치하고 사이가 멀어져서 올해 초 이후부터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안세영 선수가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소통했고 그리고 훈련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코치가 맡았다. 안세영 선수가 3중고, 4중고, 5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메달 딴 거 안세영 선수의 멘탈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방수현 선수와 함께 사진 찍은 거 올라가 있고요. 또 삼성 갤럭시 이번에 후원사죠. 사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 금메달을 따고 포효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안세영 선수가 프랑스 파리를 가서 올림픽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무릎에 누가 봐도 테이핑을 하고 있죠. 무릎 상태가 정상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코치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또 다음 장은 이렇게 혼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딱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만큼 트레이너도 없었고 코치진도 힘들었고 감독도 힘들었고 선배 때문에 힘들었고 부상 때문에 힘들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힘들 것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이 무게를요. 지금에서라도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앞으로 안세영 선수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저희가 무게를 또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2연패, 3연패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꼭 결과가 금메달이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훌륭한 선수가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앞으로 꿈나무들을 위해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